오늘 만도 이야기는 새로운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함께 못할 것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다수노조와 소수노조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동의 권익을, 노동자의 권익을 추구한다면 함께하지 못할 건 없다는 의미죠. 물은 스스로 변화를 꿈꾸지 않지만 다양한 법칙을 만듭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우회하고, 떨어질 때는 과감하게 몸을 던지고 때론 바위도 뚫습니다. 복수노조 만도를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 직장 폐쇄의 가장 큰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사측은 만도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 폐쇄한다는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한 것은 만도노조 조합원이었죠. 만도노조 조합원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직장 폐쇄가 해제된 후 김창한, 김기동, 최상희, 안원수 동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김창한, 김기동 동지는 징계 해고였죠. 그때는 그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겠구나. 그리고 김창한 동지가 2번까지 해고됐습니다. 그때는 그를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만도지부는 그 동지들이 해고되기 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도지부 복원에 나섰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2월 말에 비상대책위는 해산됩니다. 그 즈음 무거운 짊어졌던 그들 역시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이고 노동조합이 나뉠지언정 노동조합은 유지됐죠. 그렇지만 빼앗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빼앗긴 것은 노동상권 중 하나인 단체 행동권입니다. 긴 이름만큼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 직장 폐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만도지부 조합원으로 한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도노조 조합원, 새노조 조합원 모두 그 피해자입니다. 결국 이 피해는 사무직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체 행동권이 빼앗겼다는 얘기는 노동자의 권익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의 권익의 제약은 결국 사무직들한테까지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그 피해자는 사무직 포함 만도 구성원 전체였던 겁니다. 더디지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조직 복원이라는 과제를 짊어지고 비대위를 이끌었던 동지들에 대해서 모두 호명하여 그들의 마음고생에 대한 위로를 전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동지들입니다. 직장 폐쇄 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던 쟁의행위라는 말이 있었는데, 쟁의행위는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드디어 2022년과 2023년 만도노조가 앞에서 끌고 만도지부는 뒤에서 밀면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붙였고, 조합원 동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압도적 찬성으로 답했습니다. 2년 내내 90%를 넘는 투표인원 대비 90%가 넘는 찬성률을 만도노조는 물론이고 만도지부 조합원까지 보여줬던 겁니다. 노조가 달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조합원 동지들이라는 겁니다. 시간의 변화가 생각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애초 출발은 하나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만도기계 노동조합부터 금속노조 만도지부까지. 직장 폐쇄라는 사측의 공세는 우리를 잠시 흩어놓았을 뿐이죠. 지금은 노조가 3개로 나뉘었지만 이 구도가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모두 조합원 동지들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를 우리는 봤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조합원 동지들이 보여준 쟁의행위에 대한 압도적인 열망에 가장 놀란 집단은 누굴까요? 직장 폐쇄로 노동조합을 기업 울타리에 가두고 개인 홍보물 금지로 조합원 동지들의 목소리에 자물쇠를 채웠던 사측이 가장 크게 놀랐을 겁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지난 10년 울분을 드러낸 전체 조합원 동지들은 어땠을까요?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죠. 그동안은 이 사측이 직장 폐쇄를 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기업 노조는 초창기에 조합원 동지들의 불만의 소리를 사측에게 그냥 전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현장은 불신으로 가득했죠.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같은 조합원 동지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노동조합을 기업 노조로 그냥 이대로 가도 좋은지, 투쟁을 안 해도 좋은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10년 만에 울분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조합원 동지들끼리 투표 결과를 통해 굳건한 믿음을 확인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조합 같은 동료들도 이 투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됐던 거죠. 사측이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 사실 대폭적으로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에 대한 쟁의행위에 대한 결정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결정에 의해서 쟁의행위의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는 뜻이죠. 그냥 사측이 노동조합 요구를 대폭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여부를 조합원 동지들에게 묻지도 않는 것은 집행부의 오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일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상화하는 이런 일이 추진돼서야 되겠습니까? 올해 임단협 역시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한 걸음 더 전진합시다. 올해 핵심 요구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지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묻겠습니다. 서로 확인하는 장을 만듭시다.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주 발레오 동지들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금속노조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 과정은 갈등을 극복할 시간이었을 겁니다. 갈등이 없다면 하나가 되는 과정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도도 마찬가지죠. 만도노조와 만도지부 사이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의 노동조합일 때도 이 집행부와 현장 조직에 비판과 견제가 있었듯이 본질적으로 다수노조와 소수노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측을 향한 투쟁은 함께하되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밟아갑시다. 이것이 하나의 노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울러서 익산에서 이동엽 동지가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또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